여러분 안녕하세요. 헐리우드 배우들과 해외 셀럽들의 진심인 편 김효캐입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싶은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만큼 저도 여러분을 일요일 오전에 만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쓰시는 댓글도 꼼꼼하게 읽고 좋아요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일요일을 보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주간 김효캐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수 어셔 아시죠? 얼마 전에 이 어셔가 라스베가스 스트립클럽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하고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사단의 시작은 열흘 전 한 여성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클럽 바닥에 떨어진 어셔의 얼굴이 인쇄된 1달러, 20달러, 100달러 위조 지폐를 발견했다는 것이 그 계기. 그런데 이 사진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일 오후에 트위터 트렌드에 들어가고 무려 5,000건이 리트윗되더니 어셔는 졸지에 자고 일어났더니 위조 지폐범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어셔 일행은 무대에서 춤추시던 분들과 홀 직원들한테 엄청난 금액의 칩을 뿌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진짜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의 위조 지폐는 어셔의 라스베가스 장기 공연 어셔 레지던시 리빈 라스베이거스를 홍보하기 위한 찌라시였습니다. 그런데 클럽 바닥에서 발견됐다는 건 누군가 그걸 실제 팁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거참 재밌게 삽니다. 여러분 가수 케이티 페리, 모델 미란다 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반지를 가졌던 프로도보다도 존잘러의 억세게 운 좋은 레골라스, 올랜도 블룸이죠. 미란다 커와 올랜도 블룸은 2007년 말부터 사귀기 시작, 2010년 6월에 약혼, 한 달 지나 7월에 결혼, 2011년 1월에 첫 아이를 출산, 2013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미란다는 스냅챗의 CEO 에반 슈피겔과 2015년부터 사귀었고 2017년에 재혼을 하죠. 올랜도도 케이티 페리와 2016년 1월부터 사귀고 중간에 헤어지긴 했었으나 다시 만나서 2019년 2월에 약혼, 올해 8월에 딸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미란다 커와 케이티 페리의 사이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미란다는 얼마 전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코라 오가닉스 프로모션차 케이티와 대담을 했고 서로 엄마라는 공감대를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30분이나 이어나갔습니다. 완다비전의 완다역, 엘리자베스 올슨에게는 쌍둥이 언니들이 있죠. 엘리자베스의 언니들은 80년대 풀하우스라는 드라마에 출연했고 아역 때부터 올슨 자매로 널리 알려졌죠. 엘리자베스는 언니들이 촬영하는 걸 구경하려고 종종 놀러가곤 했다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 존 스테이모스는 이 드라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그때 존과 엘리자베스가 함께 찍은 이 투샷을 존 스테이모스가 자신의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사실 올린 지는 좀 됐는데요. 귀여워서 나누고자. 네. 남자가 봐도 매력적인 해리 스타일스의 놀라운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합성이 아닌 해리가 2017년에 SNL에 출연할 당시 실제 촬영을 한 것으로 이제 와서 유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뭐 인어공주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울 수 있죠. 아, 그리고 올리비아 와일드와는 계속 사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해리가 그럴 리가 없다 라는 댓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두 사람의 오랜만에 데이트 현장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위치는 런던이었네요. 밤에도 낮에도 이렇게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최근 다시 만나는 커플 티모시 살라메와 릴리 로즈 뎁. 두 사람은 얼마 전 뉴욕에 있는 보석과 의류 상점 베라미트에 들려서 릴리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티모시가 릴리의 선물을 비밀스럽게 구입했다고 합니다. 아주 예의가 바르고 부드러운 말투로 상점 직원들에게 매우 친절함을 보였다는 티모시가 산 선물은 드레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재결합 확정으로 보이네요. 얼마 전 앰버 허드가 아쿠아맨2로 복귀를 예고하며 한 장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1편 촬영 당시에도 독서 광으로 알려져서 촬영 간간히 책을 읽었었다고 하죠. 지금 앰버가 보고 있는 책은 아인 엠 뱅크스의 서피스 디테일이라는 SF 소설입니다. 아쿠아맨2는 2022년 12월 개봉 예정이며 본격적인 촬영은 올 여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키우는 3마리의 고양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냥인 메러디스. 그런데 도통 테일러의 SNS에 이 메러디스가 등장하지 않자 팬들은 메러디스의 실종설을 제기했죠. 보다 못한 테일러가 결국 그 진실을 밝혔습니다. 얘가 사진이나 영상 찍는 걸 무진장 싫어한다네요. 빌리 아일리시 팬들 맴짓되는 사진이 하나 찍혔습니다. 위치는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였죠. 둘 다 코디도 예쁘고 커피도 사고 넘나 좋아 보이는데 빌리 옆에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매튜 타일러 보스, 직업은 배우입니다. 두 사람은 입장을 아직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매튜라는 남자는 배우 겸 작가로 경력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보니까 몇몇 단편과 TV 시리즈에 출연했더라고요. 애플 TV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빌리 아일리시 다큐에서 이 비밀스런 남친의 존재를 시사한 바가 있었고요. 2020년 그래미 시상식 이후
빌리가 첫사랑에게 페이스타임 콜을 받고 있었다는데 그 상대가 매튜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보도를 봤을 땐 거의 사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입장을 좀 들어봐야겠죠. BTS와 맥도날드가 콜라보 메뉴, BTS 밀을 낸다고 합니다.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한정 메뉴는 5월 26일부터 미국 및 11개국에서 판매를 시작, 6월까지 50개국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죠. 한국 발매일은 당연히 5월 26일입니다. 맥도날드는 지금까지 트래비스 스캇이나 콜롬비아 뮤지션 제이 발빈과도 콜라보를 했었는데요. 특히 트래비스 스캇의 햄버거는 완전 대박이 나서 어지간한 매장들은 전부 재료가 소진돼서 저도 정말 사 먹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맥도날드와의 딜로 트래비스 스캇이 번 돈이 최소 2천만 달러라고 하니까요. 아마도 BTS 정도라면 더 벌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기가 막힌 CF도 예상이 됩니다. 이름을 엘렌에서 엘리엇으로 개명하고 트젠 커밍아웃을 한 엘리엇 페이지. 엘리엇은 2018년에 결혼한 아내 엠마 포트너와의 이혼을 신청, 작년 여름부터 별거하다가 올해 1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친구로 남기로 했었죠. 엘리엇의 커밍아웃 때도 엠마는 엘리엇을 지지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런 엘리엇이 보도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그의 연기를 작품 속에서 볼 수 있을까요? 호주의 바이런 베이로 이사하고 토르의 크리스 햄스워스와 이웃 사촌으로 지낸다는 잭 에프런. 작년 7월부터 레스토랑의 점원이자 모델 일을 하던 바네사와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10개월 만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확실한 이유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요. 바네사가 특히 자기 일까지 내팽개치면서 잭의 촬영장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서로 시간을 할애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소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게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캡틴 마블 브리 라슨이 얼마 전 하와이 해변에서 남친과 함께 해수욕을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남친 일라이저를 아직도 잘 만나고 있었군요. 2019년 7월에 키스 사진이 공개되고 두 사람이 사귀는 게 확실시 됐는데 92회 아카데미 시상식 때도 같이 왔었습니다. 일라이저 앨런 브리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드, NCIS 네이비 범죄 수사반에 출연한 배우일 뿐만 아니라 감독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사진을 제가 최근 본 게 금년 3월이고요. 그나마 그 사진도 1월에 촬영했다고 하니까 좀처럼 사생활을 알 수가 없었는데 잘 지내고 있네요. 아메리칸 아이돌에 출연한 세실 레이가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세실은 사귀던 상대인 마리아 로페즈의 집에 무단 침입을 했다는데요. 그 상대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고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갔지만 상대 측은 완강히 만남을 거부. 그러자 세실은 뒷문을 뜯고 무리하게 침입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미국에서는 2급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석금이 정말 살벌한데요. 며칠 후 구치소에서 15,000달러를 내고서야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휴잭맨이 주연을 맡은 뮤지컬 더 뮤직맨. 이 작품의 프로듀서인 스콘 루딘의 갑질 소동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콘 루딘이라면 아시는 분이 드무시겠지만요. 트루먼 쇼부터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화제작에 몸담아온 헐리우드에선 명 프로듀서입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기사가 터진 게 지난주죠. 비서의 손 위에 컴퓨터를 내리치는가 하면 다른 비서에게는 뜨거운 감자튀김을 집어 던지는 등 직장에서 소위 개갑질에 대한 무수한 주장들이 쏟아지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보도 며칠 만에 스콘 루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죠. 이러자 되려 주목을 받은 사람이 스콘 루딘이 프로듀스하는 신작 더 뮤직맨에서 주연을 맡은 휴잭맨입니다. 휴도 뭔가 조짐을 느꼈는지 뉴욕타임즈에 성명을 발표했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스콘 루딘과 일하면서 겪은 힘든 일을 세상에 알린 분들을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가입니다. 일어서서 진실을 말하려면 매우 큰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브로드웨이나 엔터테인먼트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져 온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휴잭맨은 스콘 루딘이 프로젝트에서 물러났고 지금은 더 뮤직맨 팀을 재구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네요. 그나저나 휴잭맨의 공연을 엄청 잘한다고 합니다. 유머 감각도 정말 끝내줘서요. 시종일관 관객들을 웃긴다는데요. 휴잭맨의 뮤지컬 꼭 보고 싶네요. 브래들리 쿠퍼와 이리나 샤크. 사귀다가 4년이 지나서 헤어졌었는데 최근 재결합 기류가 느껴졌죠. 2월달에 이리나가 브래들리의 차에 탄 모습이 목격됐었거든요. 얼마 전 이리나는 버버리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인스타에 올렸는데요. 얼굴은 나와 있지 않지만 딸이 손을 잡고 있죠. 그리고 포토바이 데디라고 써놨습니다. 브래들리가 촬영을 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재결합이 확실시 된다 라는 팬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신동사의 에디 레드메인은 지금 넷플릭스의 신작 스릴러 더 굿널스의 촬영을 위해 뉴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촬영 틈틈이 뉴욕 거리를 산책한다는데요. 저 데님 재킷 진짜 이쁘네요.
지금 에디가 작업하고 있는 이 굿널스라는 작품은 작가인 찰스 그레이버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간호사인 찰스 컬렌이 연쇄살인범으로 체포될 때까지의 실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찰스 컬렌은 16년 동안 300명의 환자의 죽음에 관여했던 흉악범으로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의 병원 9곳에서 일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3년 12월에 한 건의 살인과 한 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2004년 4월 컬렌은 13명의 환자를 살해한 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면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하기로 동의한 후 추가로 3명의 환자를 살해한 죄를 인정했고요. 같은 해 말에는 6명을 더 죽였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11회 연속 종신형, 그러니까 11번 다시 태어나도 종신형이라는 기록적인 형을 선고받고 2403년까지 가석방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죠. 그런 찰스 컬렌을 에디 레드메인이 연기하는 데다가 그를 심판하기 위해 목숨을 건 변호사를 제시카 차스테인이 연기하는데 이걸 누가 안 보겠습니까? 신동사 3편도 궁금하실 텐데요. 2월에 촬영을 마치고 후반 들어갔으니까 머지않아 예고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임을 커밍아웃한 이후 S범죄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차당해 모습을 감춘 한때의 명배우 케빈 스페이시.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위험하긴 합니다. 예전에 특집 김효케의 풀스토리 올렸다가 잘렸거든요. 아무튼 자세한 건 제가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헐리우드 배우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엄청난 소송크리에 직면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작품들이 프로모션 계약을 외주업체와 하게 되고 또 어떤 회사들은 작품 제작 지원이라는 형태로 자기들을 알리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종의 스폰이죠. 아무튼 배우의 경력이나 사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작품이나 계약업체나 다 죽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당시에 직격탄을 맞았던 넷플릭스 작품이 뭐였냐면 하우스 오브 카드였어요. 그리고 이 작품과 관련있던 기업인 미디어 라이츠와 케빈 스페이시는 2019년부터 비공개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가 하나 제대로 터졌는데요. 케빈 스페이시는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젊은 남성 스태프들과 오디션을 받고 싶어하는 배우 모두의 바디를 터치했다고 합니다. 이건 수위상 우회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그 장소는 자기 호텔방이었다고 하네요. 호텔과 촬영 현장 이외에는 2곳이나 되는 마사지 업체가 케빈을 출입 금지시킬 만큼 마사지 업체로 가서 스츠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다 보니 경력이 박살났을 뿐만 아니라 런던과 뉴욕 그리고 LA에서 스프흐 의혹으로 소송을 당해 대륙을 오가면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사람 인생 모르겠죠.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정말 재밌죠. 이 작품의 메인 캐스트는 사라 폴슨이고 에반 피터스 등등의 화려한 출연진에 이번 시즌 10부터는 새로운 캐스트로 맥컬리 컬킨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페리스 잭슨도 이 작품에 출연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페리스가 누구냐면 마이클 잭슨의 딸입니다. 과거에는 맥컬리 컬킨과 마이클 잭슨의 사이가 참 좋았죠. 언론이 마이클을 비방해도 맥컬리는 마이클을 늘 지지해 왔었는데요. 마이클의 사후, 딸과 드라마에서 연기를 펼치는 걸 보면 역시 사람 인생 몰라요. 호러 영화의 금자탑이라면 역시 샤이닝이죠. 이 영화에서 잭 니콜슨이 극중에서 쓴 도끼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쓴 이 도끼를 판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진짜 도끼가 아닌 스티로폼으로 만든 소품이거든요. 그래서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잭 니콜슨의 친필 사인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위해 잭이 수십 번 휘둘렀다는 이 가짜 도끼, 가격은 얼마일까요? 바로 45,000파운드, 하나로는 약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뭐 가치라는 건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만 이런 영화 소품 경매 전문가 다니엘 웨이드는 이 도끼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기적이다. 1980년엔 영화 소품 수집가가 존재도 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소품들은 촬영 후에 버려졌다. 그렇기에 이건 영화 팬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탐나는 소품일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일단 사는 사람이 있나 봅시다. 한때 고액의 엉덩이 보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 엉덩이를 소유한 바 있었던 섹시 배우의 대명사 제니퍼 로페즈. 제니퍼는 남친이자 전 야구선수 알렉스 로드리게즈와의 결별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피플즈의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친구로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친구로 지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향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서로와 아이들의 행복도 기원합니다. 라고 전했죠. 2017년에 사귀기 시작해서 2년이 지나 지난 3월에 헤어진 이 커플이 다시 재결합을 한 해 만에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헤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알렉스의 바람기라고 합니다. 한편 알렉스의 외도 의혹 상대인 리얼리티쇼 출연자인 메디슨 르클로이는 두 사람의 파국에 대해 전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행복을 빌고 있어요 라고만 코멘트. 외도에 대해서 알렉스와 메디슨은 육체 관계는 없다고 부인을 했었죠.
그러나 제니퍼는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했고 최근 알렉스는 재결합을 바란다는 어필을 언론을 통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미운 털 박혀서 전 세계에 공분을 사고 있는 영국 왕실 둘째 아들 해리와 그의 부인 메건. 그 풀스토리는 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해리는 메건과 함께 영국 왕실을 떠나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나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 해리 왕자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거점으로 베러업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취직해서 이 회사의 최고 영향 책임자라는 치프 임팩트 오피서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직함이 화제입니다. 치프 임팩트 오피서는 영어로 줄여서 표기하면 포가 되는데요. 이건 일본어로 남자의 뿌뿌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 세계 네티즌들이 그럼 로얄 뽀가 된 거냐,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재밌겠다 등등의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그냥 CIO라고 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요. 이건 치프 인포메이션 오피서의 생략형이라고 하네요. 참 유쾌하기도 하지. 네, 오늘 주간 김옥회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의 인싸력 증진을 위해 친구, 남친, 여친,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댕댕이에게 이 영상의 링크를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주간 김옥회 K였습니다.